안녕하세요. 착한 경매 가이드북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재 챕터 2까지 배웠죠?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경매는 사건 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타경 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게 다 사건 번호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판사가 배석을 받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시작이 되어지면 접수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통지를 하죠.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들한테. 자, 이렇게 일반 사건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이 종국되는 데까지 판사가 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다 보니 이것은 사건이죠. 이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어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챕터 3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권리 분석에는요, 첫 번째로 앞부분에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요, 말소되는 기준 권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때 배웠던 것 중에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소멸되는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에서는 소멸주의에 대한 내용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일반 거래에서는 말소기준 권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민사집행법이든 민법이든 말소기준 권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소멸주의라는 단어에 의해서, 이 권리에 의해서 말소되는 권리들을 좀 나열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 쉽게 말소기준 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민법이든 민사집행법에서도 말소기준 권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경매를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 말소기준 권리라는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저희가 팁박스를 보니까 민사집행법 91조, 이거는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건데요.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수주의라는 뜻은 어떤 뜻인지 알겠죠? 인수되어지는 권리를 설명을 한 거고요. 잉여라는 것은요, 남는 거예요. 말하자면 잉여금이라고 남는 거를 나눠 갖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면 무잉여라는 것은 뭡니까? 경매를 해도 나눠줄 게 없다 할 때 무잉여는 경매가 취소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1조 1항을 보니까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그러니까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거나, 그러니까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은 매각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요, 무잉여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 매각대금에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잉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족하지 않고 남는 때 잉여로 인해서 뭘 한다? 그렇죠. 배당을 한다. 하지만 남는 게 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잉여인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되는 것은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여,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끔 하는 것. 여러분들 여기에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에 대한 내용이 1번 1항에 나오는 겁니다. 좀 인수주의, 잉여주의 하면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인수주의는 부동산을 인수했어도 결국 매수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잉여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각을 했는데, 강제 청산을 했는데 금액이 남아서 배당이 있을 경우를 잉여, 그리고 배당이 없는 경우에 대한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무잉여. 그래서 경매는 취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것은 뭡니까? 그쵸? 소멸주의에 대한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그리고 뭡니까? 그쵸?
소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 그러니까 을구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는요, 우리가 물권에서 용익 물권이라고 합니다.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내가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용익 물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 등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저당권, 가압류 채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거는 뭡니까? 부기등기는 모두 소멸이다. 자, 이렇게 위에 물권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밑에 있는 부기등기들은 뭐다 다 같이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좀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자, 3번 4까지 배웠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의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라고 했죠.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인수되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자, 이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겁니다. 그러면 이전의 등기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인수되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중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88조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세권은 경매 신청으로 인해서 소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뭐다? 인수되어지는 선 권리면 말소되는,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이전 권리인 경우에는 뭐다? 인수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제 표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게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권리는 인수되어진다. 하지만 뭡니까? 합법적이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공부할 때 더 깊게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민법에서는 인수되어지는 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주고 있죠. 자,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보면 인수주의,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잉여주의의 선택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풀어서 설명하면 인수주의는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거는 글로 표현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고 뒤에 표가 나오는 데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잉여주의는 매각대금에서 경매 절차 비용과 경매 신청자의 배당금이 부족하다.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랬죠? 그렇죠? 무잉여라고 했습니다. 경우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는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있어야지만 경매가 뭡니까? 진행이 되어지고요. 무잉여인 경우에는 뭐다? 경매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 형성은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 보면 모든 저당권 매각으로 소멸한다. 부동산 위에 경매되어지는 모든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어진다. 이렇게 부기등기에 대해서 소멸되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여기에 말소 기준이라고 하면 이렇게 뒤에 부기등기는 다 뭡니까? 소멸이고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인수주의에 해당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과연 인수되는 권리는 무엇이나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별표를 5개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도 되고요. 암기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쉬워요.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둘은 이렇게 묶어 볼까요? 그러면 근저당권과 저당권, 그쵸? 그리고 이렇게 또 묶어 볼까요? 가압류와 압류. 자, 근데 이 압류는요, 다시 등기부를 보면 강제경매 기입 등기, 여러분들 개인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바로 집행이에요. 그래서 가압류에서 압류를 하게 되면 등기상에 강제경매 기입 등기라고 뜨는데 이것이 바로 자, 압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담보가 등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저당권, 근저당권, 자, 저당권,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전세권자가 앞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여기 보면 밑에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요.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 또한 뭐예요? 말소의 기준이 되어진다. 자, 이렇게 사항의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인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선행 등기일 경우에요.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88조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배당 요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매 신청이라든가 이렇게 임의 경매를 신청한 거라든가 두 번 제 배당 요구를 했다던가 이렇게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어진다. 요거는 여러분들 법령에 의한 걸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표가 나올 텐데요. 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세권자가요, 선순위로 반드시 선순위여야 됩니다. 대항력자인 경우에요. 전세권은요,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소멸되어지죠. 단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경우, 이건 뭡니까? 전세권은 승낙을 해야 되겠죠. 소유자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한 거고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 성립이 됐죠. 계약이 성립이 됐으면 전입을 했고 플러스 뭘 했습니까? 그렇죠? 점유를 했어요.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뭡니까? 그쵸, 기억하시죠? 준물권화, 이렇게 준물권화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우선 배당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선 배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